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 배웠던 게, 자,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는 거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 나왔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양음의 개념이 있는데, 자, 양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이렇게 막대로 표시를 합니다. 양은 하나로 이어진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음은 보통 이렇게 두 개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홀수다, 음은 짝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자에서도 숫자 보면은 1은 이렇게 쓰고 2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은 이게 이제 양이 되는 것이고, 이거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2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음이 나오는 순서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양이 있는데, 이 양도, 양 중에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을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다 양에서 갈라진 것이니까, 양인데, 양이 또 하나 있으면, 자, 이 양이 두 개가 있는 것, 완전 양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있는데 이것은 음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소양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의학 할 때 요즘 뭐 사상체질 하면서 많이 이제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인데, 그러면은 음이 있고, 자, 음이 있는데 음이 있으면서 음 중에서도 양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인데 또 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태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에서 분화돼서 갈라진 네 가지의 어떤 상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사상이죠. 사상. 국계상자를 써서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상이라는 것은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이렇게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목화금수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양은 양적이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이제 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은, 자, 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은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음은 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추나 추동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상도가 보통 이제 가장 이제 그 우리 그 명례에서는 수를 제일 아래다 쓰고요. 수는 이제 이게 여기서 보면은 태음이 되겠죠. 태음이면은 이게 이제 계절로 치면은 이제 겨울이 되는 겁니다.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을 이쪽에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를 가장 위에다 쓰고요. 금을 우측에다가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소양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태양의 개념이고,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소음이면서 가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는 겨울이다. 목은 봄이다. 화는 여름이다. 금은 가을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사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서남북의 개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틀립니다. 이렇게 방위로 보면 여기는 이제 북쪽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북쪽에 해당이 되고요. 북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동쪽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남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요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을 때 북쪽을 이제 등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지고 있으면서 내가 앞을 바라봤을 때 보통 이제 남면 사상이거든요. 남쪽을 내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남쪽은 이제 남쪽에 이제 태양이 있으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등 뒤는 북쪽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을 바라볼 때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남쪽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좌측이죠. 좌측은 동쪽이고 우측은 이게 서쪽이 되는 겁니다. 뒤쪽은 북쪽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명리학에서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도낙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도낙서에서 보면은 하도와 낙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선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낙서는 이게 후천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개념이 어려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이 후천도에서 이제 따서 온 겁니다. 그래서 후천도의 개념이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 관점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통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네 가지의 추나 추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이 나왔다. 이것이 이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인데, 자, 이 기운의 방향을 보면요. 기운의 방향을 보면은, 뭔가, 이 지금 양적인 개념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기운이고, 음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이라는 기운과 양이라는 기운이 서로 만나면은 서로 이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서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뭔가 통제를 해주는 중간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토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에서는 토가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토가. 그래서 토라는 것은 어떤 중정직이면서 그 다음에 주제자입니다. 주제자. 그러니까 주제자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춘하추동의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목기를 쓰고 때로는 화를 쓰고 싶고 때로는 금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수를 쓸 때도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주체가 있겠죠. 예, 그 주체 개념을 말하는 것이 이게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다가 플러스 토가 되는 게,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플러스 토까지 섞여 있는 어떤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이제 오행이라고 말합니다. 오행. 자, 오행은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면은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 개념을,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개념은 나무 목자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나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봄이라는 어떤 계절적 상징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화라는 것은 이제 불화자를 썼지만은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처럼 위로 솟구쳐 오르려고 하고 옆으로 퍼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쇠금인데, 이게 쇠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처럼 단단하고 뭔가 이렇게 밀도가 높고 이런 어떤 그 사물이나 현상을 말하는 것이 금이고요. 수는 가장 물 숫자인데, 물은 가장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가장 음적이고 가장
뭐랄까, 물처럼 어떤 그 여기저기 이렇게 흡수도 잘 되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가장 찬성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 수지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오행이라는 글자를 다섯 오자를 쓰는데 5가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래 고문에서는 이 오자가 뭐 이렇게 이제 X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요것이 좀 진화 발전돼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고요. 하늘과 땅이 있고 그것이 서로 어떤 그 연결의 고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해 가지고 서로 내려왔죠. 그쵸? 뭔가 오행이 이것은 이제 음양의 개념이 서로 이렇게 바뀐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나중에 가서. 예? 그래서 뭔가 음양이 섞여서 서로 이게 하늘에서 온 기운이 땅으로 내려올 때 뭔가 이게 하늘을 이제 음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양이 되겠죠. 땅을 음양으로 봤을 때는 음이 되는데 양에서 음으로 변환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제 나중에 금화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5 오자로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을 이제 파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거를 척, 그 다음에 자축거릴 촉자가 합쳐져서 이제 행자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조금 거를 척, 그러니까 조금 걸은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축거리면서 나간다는 거죠. 자축거린다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멈췄다가 뭐 이런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오행이 어떤 순환하는 과정이 가다 멈추다. 그러니까 우리 일양 이름지 지위도 이 말에서도 이제 나타났듯이 갔다 멈췄다 하는 어떤 음양의 개념이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물의 어떤 변화와 숙성 이런 것들의 어떤 과정의 어떤 도가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래서 오행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오행이죠. 오행은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나무라고 해석하면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라 이것은 목이라는 기운이 시간이 흐르면은 화의 성질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라는 성질이 시간이 흐르면은 금이라는 성질로 변한다. 금이라는 것은 또 시간이 흐르면 수라는 성질로 변한다. 그러니까 목따로, 화따로, 금따로, 숫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행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5단계의 만물의 변화를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행이라는 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잘못 알려진 텍스트에서는 오행을 나무, 불, 금, 물, 흙 이렇게 5가지 원소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무조건 틀렸다고만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제 개념을 이해하실 때 오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에 나무가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냥 나무다라고만 이해하셨을 때는 나중에 논리적 확장이 막히기 때문에
오행을 오소적 개념이 아닌 이런 어떤 5단계의 변화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행에 대한 어떤 그 한자 구절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주자왈 지구어지 이기 행어천이라. 그래서 그 땅은 질을 갖추고, 예? 땅은 질을 갖추고, 하늘은 길을 운행한다. 길을 운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개념은 어떤 질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행이 있으면은 오행의 목화토금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도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천간과 하늘과 땅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행은 땅에 있는 놈은 어떤 그 질적인 측면이 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기적인 측면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예. 똑같은 그러니까 오행인데도 이게 이제 기적인 놈이 있고 질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오행이 이제 나왔는데, 자, 목이 하늘에 있으면은 목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자, 목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목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목의 형태. 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길쭉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길쭉한 것을. 예.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에서도 산을 볼 때 산이 이렇게 뾰족한 산들 있죠. 요런 산들. 예, 요런 산들이 이제 목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보면은 왜 키가 위로 쭉 자라고 옆으로는 홀쭉하죠. 예, 그런 상이 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기라는 것은 위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뜻을 세우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상, 이런 것들을 목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화도 이제 화기, 화형. 화라는 것은 옆으로 이제 무한히 퍼져나가려고 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목이라는 놈은 한 방향으로서만 막 나가려고 하는 어떤 성질을 말한다면, 화는 무한 확장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토는 토기가 있고 토형이 있습니다. 토는 어떤 중정으로서 이 솟아오르는 기운을 수렴시키고, 그러니까 수렴시키고 어느 정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제어해서 점점 눌러서 금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놈이 이제 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기운이 이제 하강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이제 금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이제 기운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위로 쭉 올라가려고 했던 놈이 토에서 멈춰서 다시 금에 이르러서 쭉 내려가서 수가 되면 이제 완전히 가장 작은 형태로 압축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적인 것이 수기, 땅바닥에 그런 이제 형체로서 나타난 것은 수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하늘에 있는 글자를 이제 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땅에 있는 글자를 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간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어떤 그 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되고, 지지라는 놈은 이런 또 형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김일부 선생이 지었던 그 조선 말기에 김일부 선생이 지었던 정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천수상하고 땅은 지수 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상을 드리울 숫자죠. 그래서 그 상을 드리운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어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낄 수는 있죠.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예. 그다음 저 사람이 뭔가 이제 뭐 용기가 있다. 그럼 용기가 있는 것은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눈빛이 뭐 이렇게 기운이 뭐 이렇게 살아 있다든지, 뭔가 이제 기상이 좀 이렇게 진취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천간은 그런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고, 지지는 드리울 숫자를 쓰는데, 지지는 그래서 천간의 것을 드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은 거둔다는 거예요. 천간은 드리울 숫자를 쓰니까 드리운다. 뭔가 바깥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 많고, 지지는 거둘 숫자를 쓰니까 그 천간의 기상을 받들어서 실질적인 형체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개념도 물론 지금 미리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똑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이 기적인 것과 형적인 것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렸던 오행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목화토금수 나왔고요. 자, 그래서 봄입니다. 예. 목은 봄에 해당이 되고, 자, 여름은 화에 해당이 되고, 가을은 금, 겨울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이라는 것은 시작과 창조의 대명사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작과 창조의 대명사가 뭘까요? 목이라는 것은 오행에 있어서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글자로서, 목이라는 글자가 지평선 위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무언가가 솟아 올라가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생으로 치면 어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의 시절이고, 아침의 시절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하겠죠?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목이라는 계절은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잖아요. 이게 봄이니까, 봄에는 뭔가가 지금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예. 없으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기획하거나 디자인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성향이죠. 그 다음 제조하거나, 그 다음 뭐 집필하거나,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그 다음에 변화, 개혁, 그쵸? 어두운 세상을, 겨울을 뚫고 지나와서 봄을 열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개혁적 의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감정으로 치면 용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시간으로 치면은 보통은 이제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시간을 이제 목에 보통 배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오행적 화죠. 화로 변화, 진화하기 위한 진화하기 위한 어떤 행위죠. 화라는 것은 이제 번영, 인기, 출세, 그 다음에 밝은 세상으로의 진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어떤 그 굉장히 그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 성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겠어요? 없는 것을 하겠어요? 없는 것.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놈이 목입니다. 예. 그래서 목기가 강하면은 이제 이러한 기질들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뭐 목이 있으면 다 뭐 용기가 있고 뭐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 목이라는 기질 자체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썼을 때와 잘 쓰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잘 쓰게 되면 어떤 그 굉장히 추진력도 좋고 개혁적 의지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목을 이제 잘못 쓰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변화가 많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잘못됐을 경우에 목이 예? 목은 있는데 목이 제대로 뭔가 목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도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시켜놓으면은 아이디어는 금방 만들어내는데 요거 다 끝내지도 안 해놓고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방정맞는 예? 그 다음에 엉덩이가 가벼운 예, 이제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이 없으면은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어떤 시도를 잘 하지를 못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은 이제 이렇다. 목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에서 나오는 거죠. 수에 기반을 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특성을 딱 목이라는 것을 볼 때 수생목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속으로는 그 다음에 화로 진화에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놈은 이런 어떤 양상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처음 무언가를 열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목이라는 것을 목의 욕망은 의욕, 굽히지 않는 모양, 창조성, 그 다음에 목의 관점, 어린 시절, 시작의 단계, 뭔가 기업으로 치면은 뭐 기획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런칭하고 회사를 새로 차리고 이런 걸 말한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상향성,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한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질주해 나가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의 관심, 교육, 제조, 기획, 디자인, 출판 등 창조적인 성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에서 한 단계 발전하면은 이제 화가 되는데요. 아까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봄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시간이 흐르면은 여름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상태. 이제 목은 직상행성으로 쭉 새싹이 나오듯이 처음에 새싹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 것이 목이라면은 화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가지가 막 뻗쳐서 무성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성장과 확산의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는 그래서 사람이 양쪽 팔을 만세하고 벌리는 것과 같은 모양을 말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외향적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향적 기질,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기질, 또는 또 유명과 인기와 번영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사회적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라는 것은 아직 결실이 얻어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어떤 나의 재능을 이제 목에서 내가 닦아왔던 그런 것들을 화에 가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놓고 내가 펼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인생으로 치면은 이제 젊은 청춘의 시절이죠. 나이로 치면은 이제 학생 시절은 지났고, 이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예뻐지는 나이, 뭐 이제 20살 넘어서 그런 나이.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죠. 열정적이고 뭔가 그러니까 외세를 중시하게 되죠. 남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화라는 것에 대한 감정이 예의입니다. 예의.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라는 것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직장을 갖는다 그래도 좋은 데로 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 아 이거 괜찮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화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금을 목적을 삼는다. 내가 남한테 잘 보이고 뽐내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 결실을 얻기 위함인 거죠. 그냥 이유 없이 뽐내는 건 아니죠. 뭔가 그것만의 특별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정오, 낮 시간을 말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죠. 계절로 치면은 여름이죠. 여름이고 가장 덥고 만물이 가장 확장되어 있고 무성해진 상태, 가장 밝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각적이죠. 시각적인 것에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쁘게 꾸미고 포장하고 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능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라는 것은 목에 기반을 두고 기반을 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라는 것이 잘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목이라는 것과 얼마나 잘 어우러졌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화의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대외적으로 자신을 마케팅하고 포장하는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화는 그래서 외세욕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젊은 분들이 뭐 이제 청춘 시절에는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남 앞에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젊은 청춘의 시절에는 다 그것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인생으로 치면 청년기 시절, 그다음 전성기 가장 화려했던 단계, 그다음 무한 확장성. 그래서 화는 뭐든지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고 뭐든지 이렇게 넓게 무한 확장하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화에 관심, 빛, 언론.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언론 가장 화려한 게 뭐가 있습니까? TV, 연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가장 선망받는 직업. 요즘은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종으로는 방송,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뭐 정치, 법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화와 관련된 직업군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쨌거나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분야를 모두 화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는 그래서 유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문나는 거, 뭐든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만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화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에 대한 어떤 이제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기초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행 강의 잠시 오늘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